안녕하세요. 글로벌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미 정상회담 관련 팩트시트가 어제 나왔죠. 결국은 관세를 내리고 이런 거는 다 나왔는데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지 저희가 간단하게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번 합의는요. 한국의 대미 투자 구조와 미국의 관세 인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농축 제철이 관한 확보 등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죠. 또 하나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방지 장치가 좀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도 새로운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막대한 투자나 그 후속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는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또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 조율들이 굉장히 앞으로 변수가 될 텐데요. 여기에 일희일비하고 환호하거나 아니면 실망하기보다는 큰 틀을 하나 만들어 놓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국익을 찾아서 또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협상할 게 남았다라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것들도 있죠. 바로 이제 관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등에 부과하던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반도체 관세는 향후 미국이 타국과 맺는 협정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확보했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반도체의 가장 큰 경쟁자죠. 대만을 겨냥한 겁니다. 대만이 사실 이것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대만은 이 관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민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TSMC나 이런 데들이 경쟁력이 좋고 여기 거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사상 최대의 흑자들을 계속 기록하면서 국민들한테 그냥 돈을 나눠줄 정도로 대만이 세수도 좋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대만이 오히려 좀 급하지 않게 협상을 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대만은 이걸 가지고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주게 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게겠죠. 관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처럼 관세가 최 1번이 아니라 거기 1번은 안보고 거기에 맞춰서 관세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대만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약품은요, 15% 상한을 정했고요. 복제약은 무관세가 적용돼서 고율관세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한국이 이제 이런 제너릭이라고 하는 이 복제약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됐다. 물론 미국도 약값이 늘 문제니까요. 이런 복제약 약값은 미국이 또 내리는 걸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3,500달러 중에요. 2천억 달러는 연 200억 달러 한도로 장기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조선 분야에 1,500달러, 조선에너지 반도체 AI, 전략광물, 양자 컴퓨팅 등 광범위한 분야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조달은 연 200억 달러 상한이 명시되어 있고요. 외환 시장 불안이 예상되면 시점 액수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 대 국가로 했지만 협정 자체가 좀 무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제 국제관계 역학이 바뀌면 수정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을 명시하고 여기 액수 조정을 할 수 있는 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도 어떤 협정을 맺었는데 쉽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이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조항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투자를 환영한다고 명시하면서 산업 전반에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협력을 구축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명 광파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핵 잠수함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역대 정부들이 계속 얻어내려고 했는데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자체 건조를 공식 승인했고요. 연료 조달 등 요건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담판에서 한국에 들어온 가장 큰 선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핵 잠수함을 허용은 하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오션 조선소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올렸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아니 거기서 하려면 사람을 도대체 얼마나 뽑아야 되고 시설 확충에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자신의 그냥 업적인 양 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요. 한국에서 할 수 있다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건조가 전제였다.
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팩트시트엔 미국은 한국이 공격형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건조 장소, 조건 등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혀놓은 게 있어서 약간 모호한 중간지대로 남겨놓은 것 같은데요. 미국이 계속 미국에서 만들라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이렇게 공간을 열어놓으면서 한국에서 만들라라고 하는 여지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지속 주둔하고 한국은 핵 포함 모든 범죄의 확장 억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건 뭐 미국이랑 우리가 조약을 맺을 때마다 다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주한미군 철수를 가지고 지금까지 좀 협박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무기 250억 달러 구매 계획도 공유했습니다. 국방비를 늘리는 건 뭐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도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한 2.5% 정도 되니까요. 한 50% 정도를 더 늘려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군 자원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무기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핵 잠수함을 만드는 거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떤 연료를 넣고 어느 정도 농축된 걸 넣고 이런 게 또 요거와 연동이 돼야 가능한 건데요. 또 상업용으로 한다고 하면 뭐 프랑스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상업용으로 한다고 하면 또 제한이 있으니까요. 또 이런 부분도 보여야 될 부분이죠.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범위 내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향한 절차를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일본이 보유한 포괄적 사전 동의 수준의 권한 확보는 아니지만 일로 가는 뭐 첫걸음 정도로 평가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협정 개정 여부는 아직 미정이고요. 미국이 이 사안을 가장 민감하게 보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드냐 안 만드냐를 계속 노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속 협의가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아마 시간 끌기로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면 허들을 벗어날 수 있겠죠. 어쨌든 첫 발을 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과 확장 억제 그리고 전작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 약 47조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미국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 협의 그룹을 통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요한 재래식 전력을 신속히 확보하고 미국은 선진 무기 체계 지원을 확대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방비가 또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한다면 단순히 이제 뭐 한국이 지휘해 이런 게 아니고요. 한국이 지휘하기 위한 또 무기를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그 필요한 체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미국과 일본이서 주는 거 가지고 싸우겠다라고 해도 됐는데 니들이 싸운다며 그러니까 무기 더 사야지, 더 쟁여놔야지, 또 훈련 더 많이 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 한국의 재정 소요가 끊임없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해주고 니들이 필요한 만큼 우리 미국이 무기도 팔아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말하는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재확인됐다라는 거 합니다. 2006년 합의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간 건 향후 대만 문제나 아니면 중동이나 어디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한미군을 뺏어갈 수 있다라는 걸 다시 미국이 재확인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독특한 것이요.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한국은 연 200억 달러 대미 투자가요.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팩트시트에 명문화했고요. 시장에서 미화를 직접 매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라고 해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뭐냐? 지금 외환 보유거나 이런 걸 굴려서 얻는 그 이득으로 할 거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환율 상승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이번 합의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상회담에 했던 것, 또 논란이 됐던 핵잠 부분 이런 거를 좀 정교화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뭐 관세 같은 거야 직접적으로 바로 된다고 합니다만 다른 부분들 예를 들자면 뭐 핵잠수함 건조 승인인지 뭉축 재처리 권한 확보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바뀌어갈 수 있고 협상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요. 너무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고 너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점과 또 우려새는 점이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놓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특허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중국 특허 출형이요. 전 세계 절반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한 건데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는 총 180만 건의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고요. 이는 전 세계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3배에 달한답니다. 미국의 출원 수는 2위인데 중국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중국은 특허를 실제로 등록하는 건 100만 건 이상이고요. 이것도 미국의 3배 이상, 미국이 31만 건이고요. 2023년 대비 중국은 12만 4천 건이 증가한 반면 미국은 4,570건만 증가해서 양국 간의 차이는 무려 27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중국이 정말 무섭다라는 게 또 느껴지는데요. 이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는 2024년 전체적으로 총 370만 건의 특허가 출원돼서요.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특허 출원 점유율도요. 2014년 34.6%에서 2024년 49.1%까지 상승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요. 중국 특허 출원에 출원된 특허의 93.1%는 자국민이 출원한 거고요. 세계 주요 20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60만 건이 있는데 전년 대비 0.8% 증가한 거고요. 이 중 절반 이상인 33만 건이 비거주자가 출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게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과 중국이랑 국가 대 국가로 보면 훨씬 더 차이가 커지는 겁니다. 어쩌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패권 경쟁의 이제 양상을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지역의 특허 출원 비중은 70%를 넘으면서 급증했고요. 상위 5개국 중 3개국이 아시아에 속하는데 중국, 인도, 한국이 주요 특허 출원국입니다. 반면 북미 유럽은 지난 10년간 특허 점유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을 봐도 알 수 있죠. 어쩌면 지금 주식시장이 이걸 좀 왜곡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